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세일즈 김보람입니다. 주말을 보내고 돌아온 월요일장, 코스피는 2050을 장중에 돌파했고요. 코스닥은 660을 넘어섰습니다. 상승폭은 역시나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더 큰 상황인데요. 지수만 본다면 코스피가 많이 안 오른다 싶겠지만 종목들은 오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중소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투자하기 좋은 시절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센티브의 1등 멘토 모시고요. 어떤 종목 사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을 소개합니다. 삼루기법의 창시자로 수급 주포찾기 매매의 달인 이상로 멘토입니다. 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볼 때마다 이렇게 반갑네요. 네, 시장 이야기 먼저 나눠볼게요. 네,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3% 넘게 급등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2050까지 장중에 다녀왔고요. 코스닥은 660선 위로 올라와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사주지 않는 게 저는 좀 찜찜합니다. 이번 주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외국인이 산다고 굳이 오르는 건 아니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이 파는데 오른다. 자, 이게 이상한 거죠.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자, 뭐냐 하면, 팔았던 곳에서 누군가 다시 한번 더 들어온다는 부분을 좀 더 명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잠정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기관은 선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자, 외국인이 산다, 기관이 산다, 이런 부분을 보시는 것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사는지, 아니면 수동적으로 사는지를 좀 더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돈, 1,000억 원을 사더라도, 밑에 매도 호가에 걸어 놓으면 그건 주가는 빠지겠죠. 하지만 반대로 매수 호가로 조금 적극적으로 위에 호가를 먹으면서 산다면 그때는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기관은 오늘 상당히 저비용, 고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나라의 지수를 올리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삼성전자만 오르면 되겠죠. 그러면 오늘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기관은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중요하게 그리고 각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관의 움직임을 보면서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을 좀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오르고 있지만 또 SK하이닉스도 오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것은 스마트폰에 대한 실적적인 집중보다는 IT 반도체 분야에 대한 실적적인 집중력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이런 집중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삼성전자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가 SK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수요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판단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지금의 주도주는 어떤 종목군이고 거기에 맞춰서 코스닥은 여전히 개별주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내일 삼성전자의 성적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이상로 대표님의 현재 포트폴리오 상황이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네, 이상로 대표님, 환인제약 현재 9% 넘는 수익률을 거두고 있고요. SPG가 6.7% 좋은 성적표 거두고 있습니다. 아세아텍은 1.2% 올라가고 있고요. 영원무역 참 많이 아쉽습니다.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해서 편입에 실패한 종목입니다. 네. 네, 환인제약은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거듭 강조해 드렸었는데요. 이미 목표가까지 도달했던 종목이고 홀딩하실 분들이라면 그대로 홀딩해보자라는 AS도 받아봤습니다. 영원무역 참 아쉬워요. 이거 좀 기다려주지. 네. 그새 올라가나. 이게 항상 보면
영업무역은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 맞아요. 그리고 또 그 3월 9일이었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저번 주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얘네들은 지금 방송을 보고 있다고밖에 판단을 못 하겠고요. 자,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100점 맞을 수 있는, 그게 아쉬워요. 원래 그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죠? 엄청 잘했죠. 예, 잘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공부 잘했습니다. 저도 머리가 크잖아요. 머리 큰 사람들이 상당히 저 머리 크다고 하시네요. 아니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네. 자, 우리가 원래 아나운서 분들이 네. 상당히 명석한 두뇌를 다들 가지고 계십니다. 머리가 커요. 아닙니다. 자, 비율이 상당히 좋으신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게 항상 모범생들은 100점, 96점 맞으면 상당히 아쉽거든요. 네. 한 개 틀려도 막 시험지 째고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예,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하나 틀리고 두 개 틀리면 자존심 상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 영업무역을 손절하면서 제가 자존심 상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이거 포지션을 저는 항상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얘들 피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얘네들이 이런 큰 상승을 준비하고 있었구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영업무역 차트를 통해서 좀 주포찾기 우리 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배워볼 수 있을까요? 짧게. 물론 되죠. 물론 되는데 그렇게 제가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제 밑을 떠나간 전문가들이 몇 명 됩니다. 안 떠날게요, 저는. 네, 타 방송에도 계시는데요. 절대로 아나운서님은 여기 항상 계십시오. 약속. 예. 네. 그러면 제가 짤막하게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그 손절가를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48,800원이었는데 이 주가가 정확하게 48,700원을 찍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라도 터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방송이기 때문에 당연히 손절이 되는 부분이고 제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저번 주에도 추천해 드렸죠. 저번 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55,500원을 매수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가격권에 또 터치가 안 되고 이번에는 그냥 말아 올리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자, 그 첫 번째 방송을 보시면 3월 9일입니다. 제가 그때도 주포는 누구라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기관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매수 주체를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급등 자체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에서 가장 큰 매수세는 바로 밑에 이 기관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매수세입니다. 자, 기관의 연속적인 순매수 자체를 저는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에 주포가 기관이었고 거기에 어느 정도의 박스권을 만들면서 매집의 흔적이 나타났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고가권역과 저가권역으로 나뉘는데, 자, 이 부분 자체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헷갈릴 때는 항상 주봉을 보세요. 주봉을 보시면, 자, 매집에 대한 흔적이 나타나는데요. 고가권역 가격대는 바로 여기겠죠. 그리고 저가권역 가격대는 뚜렷하게 나타나네요. 네, 맞습니다. 투매에 대한 자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1월 19일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날짜까지 제가 말했네요. 자, 이렇게 제가 한 개씩 흘립니다. 제 말을 다 눈여겨드렸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자리에서 지금 지지가 안 되면서 내려갔던 가격권역을 찾으면 됩니다. 이 자리 있죠? 네. 이 자리를 이 자리가 원래 하단 권역이죠. 하지만 제가 첫 번째 추천을 해드릴 때는 이때였는데 왜 추천을 했었냐면 자, 요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요. 요 상태잖아요. 네. 요 상태에서 지금은 여기에서 말아서 곧장 올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었기 때문이었어요. 앞에서 거래량적인 측면이 들어왔었고 기관이 주포있는데 기관의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출회가 된 상황, 바로 매수세가 들어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봤던 거죠. 자, 저가 권역 자체에서는 매도세가 나타났던 반면에 고가 권역으로 넘어갈 때마다 이런 매수세가 항상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저가 권역이 빠질 때 매도세가 나타났고 고가 권역으로 넘어갈 때 다시 한 번 매수세가 나타났다는 거죠. 자, 거기에서 고장 추천해 드렸지만 여기에서 얘들을 한 번 더 페이크를 씁니다. 바로 묻어놓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밑에 기간에 이유 없는 매도세가 출회가 되는 모습이었고, 자, 여기가 이 포인트가 바로 페이크입니다. 네. 예. 여기에서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파는 이유는 바로 주포는 기관이었는데 기관이 팔고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떨어지겠구나.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기업의 가치는 바뀌지 네. 않았다는 부분이죠. 네. 자, 단기간에 저가 권역에서 이런 매도세가 나타나는 반면에 어제까지만 해도 고가 권역에서는 매수세를 보였고 이 기업은 스카코리아를 인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기업에 대한 가치는 안 바뀌는데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한다는 것은 어차피 우리의 투매 심리 자체를 부추기는 영역밖에 안 되거든요. 항상 불안하게 만들지만 거기가 바로 저점이었고 주가 자체는 지금부터는 쉬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가 자체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대신 매직 가격 자체는 정해져 있겠죠. 5만 원 하단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목표 가격은 어느 정도의 목표, TP를 잡을 때 항상 20% 정도를 잡는데요. 곧 그 목표 가격까지 간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58,000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요. 그냥 6만 원까지는 1차적으로 네, 무조건 이미 보냅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예. 이 페이크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게 실력인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아주 짧게 AS를 받아볼게요. 맞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예. 빨리 종목군들 AS를 조금 해드릴 텐데, 자, 환인제약은 일단은 목표가를 도달했고, 네. 그 다음에 제가 AS는 추가적으로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잠시만 볼게요, 계속. 자, 환인제약은 아직까지 뭐 추세 자체가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하단군요,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양봉 3개가 떴어요. 그리고 뭐 17%대의 수익을 기록하고 난 다음 제가 좀 더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좀 더 들어가시면 됩니다. 뭐 상관없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 종목은 SPG인데요. 자, SPG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에서 우리가 요 종목을 요 가격대였죠. 찍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똑같습니다. 자, 기법은 똑같죠. 지금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어디에 팔린다고요? 바로 중국에서 팔리고 그 공기청정기의 모터를 만드는 회사는 SPG.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아세아텍인데요. 자, 아세아텍. 자, 이게 거래량이 너무 안 붙어요. 거래량이 안 붙는데, 얘들이 포지션에 드러나 있습니다. 2,950원대가 바로 저가 권역이죠.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수익 내고 팔아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지켜보시자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손절가 꼭 유념하시고요. 그 가격 권역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S를 받아봤습니다. 매일매일 이상로 멘토님께서 주포 찾기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절대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어서 만나봅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디지털 옵틱입니다. 네, 디지털 옵틱, 스마트 기기용 카메라 렌즈 전문 업체인데요. 카메라 렌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이 휴대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렌즈거든요. 그런데 그 외의 분야로 다양하게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면서요. 의료기기에도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자, 일단 이 디지털 옵틱 이름만 들어도 왠지 디지털 시대에 맞는 네. 종목 같이 근데 느껴집니다. 디지털이라고 검색하시면 안 됩니다. 디지털 옵틱, 그쵸? 예, 맞습니다. 디지털 옵틱이죠. 정확한 명칭은 디지털 옵틱 시스템이 되겠고요. 네. 자, 이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빠졌던 이유가 가장 큰 게 이제 실적적인 부진이었습니다. 네, 삼성전자. 맞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그만큼 많이 팔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 상태였고, 그래서 항상 디지털 옵틱은 항상 고민을 해왔었죠. 우리 회사가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을 때마다 실적이 안 좋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런 상황 자체가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시행을 했던 매력 포인트가 바로 첫 번째, 바로 사업에 대한 다변화였습니다. 자,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네. 자, 그림 한번 같이 볼게요. 요 그림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심근경색 체외 진단 키트 장비입니다. 뭐냐면요, 이 회사가 5년간의 연구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에 대한 가시화를 띄울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바로 바이오가 선택이 됐었고 그 분야에 대해서 5년간 연구 개발을 한 끝에 만들어냈던 상품이 바로 이겁니다. 2014년도에 출시를 했고 지금은 이 상품에 대한 매출에 대한 가시화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놓여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많이 팔리고 있다. 그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의 다변화라는 일환으로 봤을 때는 기업의 주가 자체는 저가는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기 마련이라고 저는 보는 시각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다음 우리가 그림 잠깐 한번 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 좀 드릴게요.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 그림만 보면 상당히 보기 힘듭니다. 맞죠? 2011년부터 2012년, 2013년, 2014년이 색깔별로 나타나 있고요. EM이라면 하면 바로 200만 화소를 뜻하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8M이면 800만 화소. 화소. 맞습니다. 그리고 1300만, 1600만 화소죠.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이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에는 EM, 바로 보급형 모델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 추이를 크게 갖지 않는다가 되겠고요. 자, 300만 화소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보시면 전면부에 해당하는 카메라가 300만 화소에서 500만 화소입니다. 그리고 후면부에 해당하는 부분이 800만 화소급 이상인데 고화소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던 것이 바로 이 디지털 옵틱이었고 네.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에 70%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기업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삼성전자의 갤럭시 S6가 곧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게 4월 10일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이 주가 추이 자체는 너무나 저가 권역에 놓여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메라에 대한 부분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네.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동차에 대한 블랙박스를 보더라도 두 개가 들어가죠. 전면부와 후면부. 네. 자, 그리고 의료용에도 내시경을 할 때도 카메라 모듈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카메라 모듈이라고 하면 어렵지만 렌즈라고 하면 쉽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일상적인 부분에서 렌즈는 어디에 많이 통용될까? CCTV에도 렌즈는 들어가겠고요.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지금 렌즈의 효용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런 고화소, 고화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와 있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의심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디지털 옵틱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옵틱 앞으로의 실적 성장이 개선세가 더 두드러질 종목인데요. 그렇다면 기술적인 분석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차트 열어보고요. 가장 중요한 주포도 찾아보죠. 네, 맞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중점을 두는 것은 네. 항상 기업에 대한 분석과 주포에 대한 부분을 거의 90% 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10%는 이제 차트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래프상의 움직임인데요. 요즘 들어서 이제 문의를 많이 하시는 게 아무거나 갖다 대고 이게 주포가 이거 맞나 아닌가 그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제가 이거를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었고, 그리고 강연회를 가서도 제가 왜 이걸 알 수밖에 없었냐는 그 비하인드에 대한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능한 거고,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봉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주가는 상당히 이게 뭐 이제 어른분들이 좋아하시는 부분이죠. 바로 주가가 저가 권역에 놓인다. 네. 많이 빠진 종목 많이 좋아하시죠. 그렇게나 이제 빠진 종목을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부터 또 지하 2층, 지하 10층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죠? 하지만 지금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저가 권역이 조금 정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요 자리가 상당한 저항 구간이 되겠죠. 왜냐하면 대부분 물량이 이제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저항구가 되겠고. 이렇게 한번 본다면 하단 권역 자체에서 투매가 이루어지고 시작이 되는 곳 가격대가 지금 8,900원, 9,000원 부근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표시를 안 해드릴게요. 먹고 살아야 됩니다, 저도. 자, 보시면 아시겠죠? 왜 그렇게 되는지. 제가 앞서서 첫 번째 스텝은 바로 투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봉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셔서, 자, 상단 권역 자체는 11,000원, 1,500원, 11,000원대니까 이 자리를 표시를 해놓고요. 자, 여기가 상당한 저항권인데 밑에서 이제 투매가 이루어진 곳만 찾으시면 됩니다. 자, 떨어졌는 가격대를 찾으면 8,900원에서 9,000원대가 되겠죠. 자,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보이시죠? 네. 네,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움직임 자체가 달라지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팔았다가 사는 거나, 샀다가 판 거나, 뭔가 이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손이 바뀌는 거거든요. 영원무역처럼요. 그렇죠. 그 SPG도 마찬가지였고, 네. 그 앞에 환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요한 가격적인 변곡에서 샀다가 그 자리에 올라오면 팔거나, 아니면 팔다가 사거나,
이 부분 자체는 뭔가가 손이 바뀌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요 9,000원, 8,900원, 9,0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보면 자, 오늘 다시 한 번 더 자, 전주에 이런 큰 상승 뽑아내는 봉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가 자체는 다시 한 번 더 이유 없는 하락 자체를 맞이를 했고요. 자, 그러면서 거래량을 보시면 어때요? 줄어들었죠? 네. 여기 위에 이거 때릴 때 이 거래량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자, 근데 외국인은 팔았죠? 이 외국인 일단 주인은 아니다, 그죠? 그렇다고 기관이 들어왔느냐? 기관도 안 들어왔어요. 자, 누군가는 들어와 있거든요. 왜냐? 기관도 안 사고 외국인은 팔았는데 네. 외국인의 판물량을 누군가는 받으면서 양봉을 형성시켰다가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주포가 누굽니까? 개인인가요? 그렇죠. 답은 간단합니다. 개인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넣는 개인의 주포가 아니고요. 요거는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자리 자체에서 어제는 또 양봉이 다시 한번 형성되고, 오늘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올리는 양봉이 또 다시 한번 더 형성됩니다. 자, 글쎄요. 항상 매수가는 똑같습니다. 네. 예, 지금 가격대 사시면 됩니다. 예, 지금 가격대 사시고요. 대신에 손절가는요, 하단에 제가 손절가만 잡아 드릴게요. 네. 자, 손절가는 8,700원입니다. 8,700원. 자, 제가 왜 그런 가격 자체를 정확하게 잡아서 안 드리냐면, 좋은 종목을 10원, 20원 차이로 놓치는 것보다는 아쉽죠. 좀 더 위험한 투자를 하더라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사는 게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사시면 되고요. 대신 밑에 손절가만 지켜주십시오. 8,700원이고, 1차적인 목표가는 9,900원입니다. 자, 위에 1,500원, 11,000원짜리가 상당한 저항 구간이었다, 그죠? 그럼 그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전에 우리는 짧게 먹고 넣는 전략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9,9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10% 안쪽으로 이렇게 단기로 보시는 거네요. 아니요, 단기, 중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물리면 장기가 되는 거고요. 안 물리면 우리가 장기도 되고 단기도 되는 건데, 네. 일단은 좋은 종목입니다. 일단 1차적인 목표가를 제가 짧게 제시를 해드리는 네. 것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난 다음에 이후로는 우리가 시간 여유가 되시면 네. 길게 보고, 시간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짧게 보면 됩니다. 이 가격대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가격입니다. 네. 제 종목들 보셨죠? 빠지는 종목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가격권력은 역사 속의 가격이 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꼭 염두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인기 전문가고, 그래서 제가 좋은 전문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추종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자,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오늘은 디지털 옵틱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옵틱 다시 한번 가격 전략 정리해 드릴게요. 화면 보시죠. 이상로 멘토의 오늘의 종목 디지털 옵틱인데요. 현재가에 들어가셔서요. 목표가는 9,900원, 손절 가격은 8,700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익률은 언제든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게시판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